자, 6-2에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여기 밑에 보니까 피노키오 뭐 사진도 있고 그런데 광고란 말이에요. 광고. 공익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 광고도 있고 기업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익 광고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공익 광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거야. 누구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익, 사회 구성원의 이익. 만약에 이 홍보가 잘 되면 사회 전체에 효용이 증가하는 거지, 그지? 자, 피노키오 봐봐. 괜찮아, 안전해. 자, 피노키오 하면 떠오르는 게 코잖아, 코. 거짓말하면 쑥쑥 자라는. 그 밑에 보니까 방심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데. 안전사고는 나를 속이는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스스로 괜찮아, 안전해. 나를 설득하는 건가? 나를 속이는 건가?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안도의 말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 얘기는 결국 안전 불감증. 자, 안전하지 않은데도 느끼지 못해. 이게 안전 불감증이야. 이 지금 나와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그러니까 설득하는 글은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지, 그지? 말하는 사람의 주장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지금 뒤쪽에 가면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나오니까 거기 한번 보자. 자, 신문 기사 칼럼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제목은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 원래 이단자들은 우리가 종교에서 종교 교리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는 용기 있는 이단자라고 했으니까 이단자라는 말이 나쁜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용기 있다는 말은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용기를 내 가지고 자신의 주장 혹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용기 있다고 얘기한 거고, 이단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뜻이지. 자, 그럼 한번 볼까? 용기 있는 이단자는 칭찬하는 거야. 자, 과학의 역사를 들춰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기존 학문 체계면 들춰봐. 우리가 보통 이거를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 기존의 학문 체계, 누구나 다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기존의 학문 체계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에서 말한 이단자들은 그렇지 않겠지.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를 들춰보다 보면 기존 과학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곤욕을 치른 인물도 있어. 우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나온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학문체계고, 천체 우주학에서 천동설은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야. 우주의 중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하늘이 돈다. 천동설. 근데 이게 기존의 학문이고 기존의 체계이고 기존의 패러다임인데, 이걸 부정하고 지동설. 자,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 이 사람이 바로 이단자고 용기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 용기는 이단자 첫 번째 갈릴레이.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 밑줄 쳐봐. 자, 갈릴레이 시대에는 중세고 종교의 시대지. 한 800년 동안 종교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세야. 그때는 신성모독하면 무조건
이단자가 되고 이교도가 되고 처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학문체계인 천동설을 부정했으니까 당시 권력층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죄를 누명을 씌웠냐면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갈릴레이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더라면 이 얘기는 나중에는 지동설 주장 안 하고 천동설을 주장했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처형됐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갈릴레이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지금은 진리의 창시자지. 잘못된 천동설을 부정하고 올바른 지동설을 주장했으니까 진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불온한 이단자에 불과했다. 불온하다는 얘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불순한 뭐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그 칼럼의 첫 번째 내용인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서론이 여기까지인데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의 예를 들어서 용기 있는 이단자의 첫 번째 사례를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본론으로 갈게.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사회적 통념이 아까 그 얘기했던 천동설이고 기존의 학문이란 말이야.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갈릴레이 같은 용기 있는 이단자가 나온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500명 이상이 죽은 거잖아. 삽시간에 퍼진 거고. 여기서는 500명이라는 주민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겠지.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자, 당시 과학자들의 생각은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결국 전염병은 공기에 의해서 전염된다라는 게 통설이고, 기존의 그 당시의 과학자들도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공기를 통해서 오염된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의 근방은 근처를 말하는 거야.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 이게 바로 기존의 생각이고 통념이겠지, 그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과학자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 콜레라가 전염된다 이렇게 믿은 이유가 대부분 악취가 나고 하수구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를 통한 전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게 19세기 통념이겠지, 그지?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우만은 예외였다. 존 스노우, 이 사람만은 예외였대. 그거 아니다. 오염된 공기에 의한 전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존 스노우.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염체가 이제 물이란 말이야.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공기가 아니라 물이다. 그러면 공기는 기존의 통념이고 생각이고, 물이다, 이건 이단적 발상이지, 그지? 용기 있게 존 스노우만이 통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했어. 이제 발병한 거하고 전염 양상을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소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했단 말이야. 자, 정화조는 이제 우리가 그 대소변 이거 모아놓은 통이고, 상수도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잖아.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러면 최초 발병자 장에 나온 콜레라균이 정화조를 통해서 땅속에 스며들고 나중에 브로드가 있는 상수도까지 유입됐다는 얘기야.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어. 용기 있는 이단하였던 존 스노우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해서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공기가 아니라 물 혹은 다른 매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큰 밑거름이 되겠네. 만약 존스노가 오염된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기존의 지배적 통념에 갇혀 있었더라면 그럼 이 예방이 안 됐겠지, 그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용기는 이제 이다나 두 번째 존스노의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밝힌 얘기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생각 동그라미 쳐볼래? 그게 기존의 통념을 부정하고 저항하고 그런 거야. 알았니? 새로운 발상. 너그럽지 못한 태도는 누굴까? 기존의 권력층, 뭐 기존의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발전을 해치는 경우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쉽다.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사회 조직에서 구축한 문화적 동질감이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던 기존의 학문이고 기존의 통념이고 기존의 생각이란 말이야. 걔네들은 구성원들을 잘 꽉 밀착시켜 묶어 아주 좋아. 그지? 단합이 잘 된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단합이 잘 되니까 공동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 바람직한 기능이란 말이야. 하지만 기존의 제도나 학설에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조직에도 이단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처벌을 받고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면 이단적 행동, 그 다음에 통념이나 기존의 제도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위에서 말한 거 다시 정리할게.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와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힌 존스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유적 표현,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의 학문, 기존의 제도, 기존의 학설, 기존의 통념 이거를 부정하는 발상인데 이거를 이단적 발상이라고 얘기했어.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의 발전과 도약이 하나다. 발전과 도약 괄호로 묶어볼까? 이게 용기 있는 이단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잘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야.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고 조직이 발전하고 과학 지식이 발전하고 모든 부분이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어떤 내용을 수용했을 때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직과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혁신 동력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심 어린 이단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충심 어린, 동그라미 쳐볼래? 이 충심 어린은 이거야.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충심 어린이라는 것은 사회, 조직, 문화, 학문 이런데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이 아니라 전체 발전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단적 발상을 한 거, 그것이 바로 결과가 좋다는 얘기지. 발전과 도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지. 자, 마지막 결론. 영국의 시인 밀턴은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이탈리아의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갈릴레이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든 탓,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는 거, 용기 있는 이단적 발상을 막아버린 거, 영원한 침묵을 강요한 거, 기존의 통념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한 거, 기존의 학문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 이단적 발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의 영광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됐다. 기존의 사회에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 사실은 여기 충심 어린 이단적 발상이지, 그지?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충고이다. 여기서 이상한 말은 단어적 표현이야. 전혀 이상한 거 아니야.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고 그를 활용하라.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활용하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심하자. 맨 마지막 문장 두 개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주제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이단적 발상을 수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그게 있어야 발전과 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단적 발상의 필요성, 이단아들의 주장의 수용,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이게 신문에 나온 칼럼인 거야. 유정식 샘터라는 잡지구나. 잡지에 나온 칼럼이다. 그럼 내용을 보니까 갈릴레이는 있잖아. 권력층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하면 틀린 거지. 목숨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천동설을 주장했어. 알았니? 뭐 이런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것도 있지. 재판하고 난 다음에 재판에서 천동설이라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뭐래?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래서 여기 갈릴레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지배적 통념, 기존의 학문, 그 다음에 기존의 권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불렀어요. 이단자. 원래 종교적 교리를 위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단자 또 혹은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중세시대의 최악의 어떤 뭐랄까 저주지 저주.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만약에 있잖아. 처벌을 했는데 이유가 뭐야? 그럼 뭐라냐면 이단자, 이교도. 그럼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만큼 절대적 권위가 있는 게 종교였고 성직자들이 통치했고 어떠한 기독교 이해는 어떤 것도 종교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아니? 그런 상황에서 갈릴레오는 그 종교적인 어떤 권위에 대항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결국 목숨 때문에 지동설을 철회했다. 천동설을 주장했다. 이거는 칼럼이다. 칼럼. 신문에 이렇게 기고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써놓은 거야. 이게 문학이라고 본다면 수필인데 이거는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칼럼이야. 아니 칼럼? 이거 설득하고 있지. 뭐 설득해? 맨 마지막 이단자들의 생각, 발상을 수용하라. 그 사람들의 발상으로부터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야. 그걸 설득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갈릴레이하고 존 스노우, 밀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논증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나 사례들을 막 동원했어. 이걸 논증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칼럼은 설득적이고 논증적이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즉 이단적 발상, 용기 있는 이단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 혹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주제야. 알았지? 그 다음에 실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논증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내용 중에서 또 다시 확인해 볼 거는 이런 거야. 갈릴레이 사례를 얘기했잖아. 왜 갈릴레이 사례를 얘기했을까? 앞부분에서의 갈릴레이는 독자의 흥미, 관심이란 말이야. 이게 신문에 잡지에 적은 칼럼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갈릴레이를 앞쪽에다 배치한 거야.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갈릴레이 얘기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 즉 칼럼니스트 유정식 씨가 칭찬하고 있잖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갈릴레이를 앞쪽에 뒀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관심, 독자의 관심. 두 번째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갈릴레이 얘기를 거론한 거야. 그 다음에 존 스노우, 아까 콜레라 감염 경로를 밝혔던 존 스노우는 결국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혔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과학사에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어떤 가치가 있어, 의의가 있어. 그러면
현대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게 의의와 가치란 말이야, 알았니? 그 직접적인 공헌은 뭐야?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밝힌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과학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 현대의학의 연구 방법에 초석이 됐다. 밑거름, 큰 밑거름이 됐다. 이걸 통해서 현대의학 연구 방법이 개선됐다라고. 그전에는 통념에 의한 연구만 됐다면 새로운 매체, 새로운 어떤 연구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는 아까 얘기했던 갈릴레이 지동설하고, 그다음에 존 스노우 콜레라 전염 경로. 그 다음에 과학은 원래 분과 학문의 약자지. 분과 학문, 그게 과학이야. 그러니까 과학 과목에는 지구학, 생물, 화학, 물리 뭐 이런 게 다 합쳐져 있는 거잖아. 그걸 나누면 분과가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분과 학문인 과학의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 조직과 사회도 마찬가지다. 과학에 용기 있는 이단아들의 시도는 발전과 도약을 이루게 해줬고, 이것은 사회나 조직에도 똑같이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이상한 말, 반어적 표현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이거는 기존의 권위, 기존의 편협한 시각, 기존의 학문, 기존의 통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새로운 발상을 이상한 말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뜻인데 이상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밀턴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밀턴의 얘기를 인용했는데 보통 권위자, 전문가 이런 것들을 인용한 이유는 주장을 강화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 22세기는 AI 시대다. 이거를 편의점 사장님이 얘기했다고 쳐봐.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우리 아빠가 얘기했어. 안 믿어. 그런데 IT 전문가가 얘기하고, 뭐 예를 들면 애플 CEO가 얘기했다. 그럼 믿어, 안 믿어? 믿잖아.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시인 밀턴 얘기를 인용한 거고, 자신의 설득력을 높이고 목적이 적절하기 때문에 갖다 인용한 거야. 사례들은 근거로 활용한 거고, 자신의 설득력,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례를 갖다 놓은 거가 바로 갈릴레이, 존 스노우의 얘기다. 자, 여기까지.